후쿠시마 관련한 지진 소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송 작가의 신통력이 지금 진짜 발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먼저 기사 보고 관련된 보충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5일과 17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5일에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핵폐수 해양 투기를 중단한 뒤 점검을 하고 15시간 만에 또다시 핵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어차피 이제 태평양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밑에서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쪽보다는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 대륙판과 필리핀판 이 세 개의 판이 만나는 이른바 그 난카이 트로프라고 하죠. 이쪽 지역 안에서의 대지진이 걱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 지금 후쿠시마 북미판하고 태평양판의 압력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쪽에서 있는 압력이 이 필리핀판하고 겹쳐지는 저 세 군데가 만나지는 요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진짜로 큰 일종의 지진이 걱정이 되는 거고, 그 지진은 도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후지산 분화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도쿄의 도심 직하 지진, 그러니까 도쿄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각판의 움직임이 먼저 선제적으로 일어날 지역이 지금 일본의 해저 지진,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한참 새로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하죠. 새롭게 섬들이 생겨나고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 안에서의 해저 지진이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태평양판의 저와 같은 움직임들이 지진을 동반하게 된다고 하면 큰 지진의 전조 이전에 훨씬 서쪽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구마모토현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약 1000km 가까운 해저, 이게 해저 그 수준에서 오가사와라 제도가 있는데 그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지진들이 꾸준하게 용암 분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용암 분출을 떠나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전제가 먼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여기 안 보이네, 아예. 네. 이쪽에 있는데, 오가사와라. 이게 일본이거든요? 네. 1000km 가까이 떨어졌다니까. 네. 그래서 만일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의 도시 직하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쪽에서 먼저 해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4월 26일에는 지금에 있는 후쿠시마 그쪽이 아니고요. 오사카 쪽에 가까운 아까 3분할 돼 있는 네. 그 나토 반도와 그쪽 선을 연결하는 한 경계 이쪽 지역에서 4월 26일을 전후로 해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경계하는 거고, 그와 별도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태평양판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커다란 해저 화산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여기서 터지게 되면 쓰나미가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본 쪽으로? 네, 일본 쪽으로 바로 일어나서 가고시마부터 시작해서 오사카, 도쿄, 거기에 시모노세키까지 일본의 주요 산업항들과 공업지대가 몰려있는 일본의 대도시가 몰려있는 연안 지역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안에서의 위기론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만일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그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퍼지게 된다고 하면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일본의 그 오염수들, 이러한 오염수들이 이 태평양 해류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우리나라 해안으로 확 밀려올 거라는, 그러니까 오염 물질들이 지금은 일본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우리나라 해역으로 확 밀려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 점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수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얘네들 발표로 4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 보고 과연 이게 진짜인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4차 해양 투기가 어제 완료됐는데요. 핵폐수 약 7,800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방류 기간에 후쿠시마 인근 해수에서 미량의 삼중 수소가 검출됐지만 기준치는 밑돌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항상 기준치는 밑돈데요. 얘네들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얘네들이 뿌린 양하고, 뿌린 방사선 수치가 무슨 4조 베크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무슨 믹서기도 아니고, 이게 흘러나온 바닷물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바다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믹서기처럼 막 이렇게 희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방류된 물들의 그 밀도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물들은 이 바닷물이 많은 심해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계속 바다 쪽에 있는 높은 밀도, 그러니까 물이 차갑잖아요. 이게 심해 쪽이 물이 비중이 높아요. 물의 압력이 높단 말이에요. 이쪽이 수심이 높기 때문에. 그럼 온도가 차가워요. 네. 차갑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바닷물들은 이 해안에서, 그러니까 그 심해에서 해안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지, 그 안에서 이렇게 밀려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안류라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밀려 나오는 파도가 있습니다만, 전 세상에 어떤 바다도 얕은 데서 깊은 쪽으로 흘러가는 파도는 없어요. 계속해서 물들이 밀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잉크 뿌리는 것처럼 확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바다에 이어갖고 저 해안선을 따고 줄줄줄줄 타고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바다의 흐름이. 따라서 저 바다에 있는 농축도가 희석이 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근해, 그러니까 일본 해안에서 한 500m에서 1km 전후에 있는 해양들에 대한 이 방사능 오염도에 대한 아주 정밀한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오염물질이 바다에 섞여서 전 세계 바다하고 똑같이 섞이고 있다. 이 자체가 기상학적으로도 그렇고 자연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저렇게 흘러가는 바닷물들이 처음에는 그네를 타고 일본 열도를 이렇게 한 바퀴 휘감는 정도에서 가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주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로 건너오는데 얼마가 걸릴 것이냐는 시뮬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쟤네들이 저만큼을 쏟아냈다고 하면요, 지금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의 총량이 100만 톤이라 그래요, 용량이. 그러면 지금 한 4만 톤 정도 쏟아냈으니까 5% 정도를 이미 쏟아서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것들이 그 100만 톤의 오염수를 모아서 채집하는데 거의 1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13년 정도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현재 5% 이상을 방류를 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
근데 계속 해갖고 이걸 흘러내린다고, 이걸 흘러보낸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뭔가를 보관해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직방류를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요, 방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 톤을 다 바다에다 퍼 부을 거예요. 그럼 탱크가 비어 있잖아요. 탱크를 완전히 비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얘네들이 정상적인 방류 프로세스를 갖고 한다고 치면 방류를 하는 거는 이른바 걸러서 지네들이 처리를 해갖고 바다에 흘린 거고 그 빈만큼은 처리를 할 시간만큼을 두고 뭐 침전을 시키든지 필터링을 하든지 뭔가를 줄여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뿌리고 있는 게 진짜 보관돼 있던 탱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디서 직관을 연결해갖고 그냥 물 나오는 대로 버리고 있는 건지 나가고 있는 양이 실제 그 양이 맞는 건지 그리고 방사선 물질의 총합이 4조 베크렐이 맞는 건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제공이 돼야 돼요.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무려 40년 동안을 저렇게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적치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요. 이게 이제 일본 정부는 그런 거죠. 요만큼 풀면 바다에 희석되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가 돼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항상 일본을 비롯한 전체 바다의 방사능 유출량의 변화는 매우 미세할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격 방류가 1년이 된 시점 안에서 아마도 오염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만큼 쏟아붓는데 이게 정상 치면은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가 정상 치면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근데 31,200톤을 처분했는데 이게 말이 31,200톤이 상상이나 가세요? 상상도 안 가 이거. 어떻게 지들은 할지 그래요. 무슨 뭐 이번에 노토반도 앞에서 지진 난 것 때문에 발전소에서 새 나온 물 5리터를 찾아냈다고 하잖아. 바다에서. 바다에서. 네. 500ml인가? 5리터 아니었어? 5리터? 500ml였어? 500ml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500ml든 5리터든 바다에서 5리터 물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지들이 그렇게 물을 잘 알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우연히 사고로 새 나온 물 5리터도 찾아내는 놈이 이 3만 톤이 넘는 물을 뿌리면서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를 못 찾아? 추적을 못 해? 그럼 5리터도 못 믿지. 문제는 이마만큼 이거를 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왜요? 그러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인터뷰 해주고 267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267억 원은 태평양 섬나라들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제일 가까운 우리한테는 안 쓰고 어머, 중국 정부가 중국 어민들의 피해에 대비해서 그 보상 체계 마련해 달라라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큐에 NO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벼르고 있다. 그런 과정 중에 러시아는 눈치를 보나 봐요. 러시아한테는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지금 사실 이게 물을 흘리고 있는데 해류의 방향을 보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나라는 사실상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그 일본하고 어업권 협상을 매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이 와갖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매년 돈을 줘요. 쿼터량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난 오염수 방류가 일어나고 난 상황에서 아직 러시아 주변 해역에는 오염된 증거가 없다라고 러시아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들을 잡아오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업 협력금이 약 1억 8천만 엔에서 3억 엔 정도 러시아에 주기로 했다. 네. 그래서 요게 그냥 잡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쿼터가 있습니다. 어획량이 2,050톤이에요.
그래서 2050톤을 다 잡게 되면 3억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턱없이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 2050톤을 사는데 30억 원 가까이를 주는 거잖아. 우리 환율로 따져보면 뭐 27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물고기 1톤당 한 15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는 장사일까요, 여러분? 한 27억 정도 되겠네요. 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총 27억인데 그걸 2,000톤 잡는 데다 주는 거니까 톤당 거의 한 150만 원 정도를 고기 잡는 권리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고기를 잡아야 물고기를 잡아와갖고 기름값 빼고 인건비 빼고 고기를 팔아가지고 톤당 150만 원을 권리금까지 줘가면서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고기를 잡아야 돼요? 응? 몰라서 우리. 모르겠어. 뭐 우리가 많이 파는 조기를 잡든 아니면 무슨 뭐 겁나 비싼 물고기를 잡더라도 러시아가? 아니 일본 어부가 자기 배를 타고 러시아 해역에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1톤에 150만 원을 줘야 돼 돈으로. 그러니까. 근데 무슨 고기를 잡아야 순수 수익금도 아니고 그냥 잡아오는 조건으로 이거 150만 원을 주냐고. 이건 잡으면 잡을수록 손해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런 돈을 지급한다는 건 사실상 그냥 뇌물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뇌물? 합법적인 거죠. 실제로 그쪽으로 고기를 잡으러 안 갈 수도 있겠군요. 아니죠. 잡아와야죠. 오긴 와야 돼? 왜냐면 잡아와야 그 돈을 줄 수 있으니까. 중량에 맞춰갖고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부지런히 잡아야 되겠네, 많이 주려면? 그렇지. 그래서 2,000톤까지 잡을 수 있는데, 네. 잡으면 잡은 대로 톤당 150만 원씩 줘야 돼. 줘야 되니까. 이런 미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쪽 어민들의 입을 돈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처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도 이마만큼 요구를 해야지. 에이, 앞장서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국 정부, 이 지진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우리 지진 발생하자마자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해줬다? 그럼 뭐 러시아 어민은 어민이고 우리나라 어민은 어민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니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갖고 저기 아직 걱정도 안 하고 있는 섬나라들까지 돈을 줘가면서 네. 이렇게 할 거면 왜냐면 그 나라에는 경위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200km밖에 안 떨어진 우리나라 해역에 제일 먼저 도달하게 될 방사능 위험을 생각하면 우리한테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정부가 알아서 후구가 돼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호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응? 연어 잡아가지고 톤당 150만 원을 하자면 협상 금으로 줄 것 같으면 그 연어 안 잡는 게 나아. 아무튼 이러한 호구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돈 받고 일단 입 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도 줘라고 얘기했더니 안 줘. 안 줘. 라고 중국은 하는 안 거죠. 줘. 왜? 중국을 주게 되면 중국은 또 어마어마하게 요구할 거거든. 그렇죠. 어획량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리고 중국을 주게 되면 중간에 낀 우리나라는 뭐 되는 거야? 당연히 줘야지. 중국까지도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줘? 근데 우리 정부가 그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상관없겠지. 같은데. 우리 걱정을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중국은 너무 어마무시해서 못 주는 그럼 거지. 물론 돈을 안 받더라도 방류를 중지시키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 피해를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 어업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할 때는. 그럼 최소한 돈으로 막으려고 하는 일본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고 치면 우리도 최소한 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돈으로 어민들한테 지원금 주고 이거 문제 없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우리 정부가 돈을 들여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나는 깝깝하다는 겁니다.